익산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석산이 또 적발돼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복구 중인 다른 폐석산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석산의 실질적인 주인이 익산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나 익산시와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기려던 10대 환자가 병원과 소방헬기에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3% 인상되자 노동계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전북의 사업체들은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삼천 주변에 반딧불이 생태관광 마을을 만들려다 포기해 예산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폐석산 업체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로 복구 작업을 해 충격을 줬는데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이 업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익산의 다른 폐석산 복구업체도 폐오일 등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 등으로 복구 작업을 하다 적발돼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복구 작업이 이루어진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돌가루와 도자기 조각, 석탄재 등 환경 오염이 없는 재활용 폐기물을 흙과 섞어 복구하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폐오일과 폐타이어, 심지어 썩지 않는 우레탄 등 환경 오염 때문에 반입이 금지된 지정 폐기물까지 마구잡이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1급 그런 지정 폐기물과 같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폐오일, 그다음에 폐고무 가른 거, 폐우레탄 뿌린 것이 화학물질이잖아요. 폐석산 복구업체는 늦은 밤을 틈타 몰래 불법 폐기물을 들여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와서 묻기도 하고 밤에 갔다가 이제 묻기도 해요. 갔다가 퍼놓으면 다음에 이제 기사가 와서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수치를 하고. 검찰은 이 같은 불법 복구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폐석산 복구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사업장 폐기물을 흙과 같은 비율로 혼합해 매립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무려 74만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업체는 불법 폐기물 반입은 복구 과정에서 절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오래 하면서 가장 철저하게 지킨 게 뭐냐, 불법 폐기물 반입했어요. 폐석산 복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복구 중인 다른 폐석산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 폐석산 복구업체는 수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지만 익산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석산 복구업체의 실질적인 주인은 익산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와 폐석산 복구업체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석산 복구업체는 흙과 일반 폐기물을 1대1로 섞어 복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폐온일 등 지정 폐기물까지 마구잡이로 들여왔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암행 단속은 있었지만 번번이 단속을 피해갔습니다. 익산시가 미리 단속 정보를 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도 했었지만 측에서 단속이 나오려고 하면은 여덟 며칠 며칠 나간다. 측에서 단속을 알려줘요. 딱 나오면 일부적인 눈에 보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캄프라치를 다 해놔버려요. 이 폐석산 복구업체는 불법 복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익산시가 내린 조치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준수한 위반이 돼 있어서 과태료 처분하고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가 100만 원이요. 이 폐석산 복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현직 시의원입니다. 익산시가 복구업체를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니 관련 부서나 사람들이 자기 위에 응원하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그럴 수 있는 신분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뭔가 봐주기식의 유착 관계비 있을 수밖에 없다.
익산시와 해당 업체는 실질적인 소유주인 시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폐기물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지금까지 이분은 뭐 일가에 나오지도 않고 땅만 제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폐석산 불법 복구 뒤에 익산시와 업체에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12개 출자 출연기관의 빚이 2014년을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지만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40억 원을 넘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등 12개 산하기관들은 1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3,300여 명의 임직원에게 4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연구원장 등 기관장 7명의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남조 의원은 1조 원의 빚 때문에 긴축 경영에 앞장서야 될 산하기관들이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기관장을 도청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뽑는 사례도 많다며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중환자를 옮길 때 산소 공급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소방 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기려던 10대 환자가 이동 중간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병원과 소방 헬기 모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오후 전주 한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10살 A 모양을 서울의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A 양은 폐부종이 심각한 상태였고 맹장 증세까지 발견돼 부모는 소방 헬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이동식 침대로 헬기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진은 급하게 수동식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우리는 산소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산소가 없냐고 그랬더니 다시 또 병원으로 가는 거 헬기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설상가상 도착한 소방 헬기에서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산소 탱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장치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헬기가 또 진동이 있다 보니까 연결 부분에 결착력이 좀 약화되고 좀 빠진 현상이 발생을 해서 병원의 이동식 침대와 소방 헬기에서 10여 분 동안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A 양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래갖고서 애가 지금 그때 갖고 기관이 다 삽입 오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기관 먹지 막 다 오고 막 그렇게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생각도 하기 싫은데. 결국 A 양의 부모는 헬기 이용을 포기하고 다음 날 구급차로 A 양을 서울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병원 측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앙119 구조본부는 자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에 간단한 대화까지 가능했던 어린이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동시에 추진하는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새만금에서 전주 은석고를 우선 잇고 나머지는 기존의 88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으로 가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경우 경북으로 가는 노선이 훨씬 길어져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무주에서 대구를 잇는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며 88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북 국회의원과 전라북도 시군 간의 정책협의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원들의 사드 배치 논의로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와 회의를 한 달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던 토탈관광 브랜드 선포식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3%가 인상된 금액인데요. 노동계는 그동안 요구했던 10,000원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여야가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면서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그 기대한 폭보다 엄청 낮게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두 자릿수를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거의 동결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2,230원입니다. 지난해 인상률 8.1%에도 못 미치는 7.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있고 또 거의 한 끼 식사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이 되기 때문에 딱 먹고 사는 정도만인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더 누릴 수는 없고. 시민단체들은 인상 기준에서 생계비가 빠진 데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이 내놓은 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치 보기를 했었던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었는데 이는 정말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의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계의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오히려 후퇴하면서 당분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노동계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용자 측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인 전북 산업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전주의 이 섬유업체는 지난해 8명의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계속 줄이는 상황에서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오르자 이 업체는 국내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제품이 국내에서 단가를 맞출 수 없으면 해외 생산을 가야 됩니다. 결국 해외 생산 가게 되면 이쪽에 일자리가 없었으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정반대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종업원 12명을 쓰고 있는 이 식당도 고민이 깊습니다.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당제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정규 직원들의 급여 인상 요구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비용이 30% 정도 돼야 그래도 이렇게 균형이 맞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한 인건비 비용이 40% 정도 되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전북은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의 사업체는 도소매나 숙박음식, 서비스업처럼 영세 업종이 58%에 이르고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9.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가량 오르는 최저임금을 경영자에게만 부담시키지 말고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해서 같이 부담을 나눠 갖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령과 업종,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조사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해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재계약하지 않은 일방적 행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북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인권조사관과 조사구제팀장의 재계약 불허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학생인권센터의 조직 안착화를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삼천 주변에 반딧불이 생태관광 마을을 만들려다 포기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탓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 상류 구간. 시민들은 여름밤에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놀러 다닐 때 불 이렇게 조그마한 벌레가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 애기가 할머니 여기 반딧불 있네요. 그래서 봤어요. 7, 8월쯤 밤에. 예. 전주시는 지난해 4월 삼천 주변 농촌 마을에 86억 원을 들여 생태체험 관광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참여해 관광소득도 올리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5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최종 계획을 세웠는데 1년 3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기다 반딧불이 온다고 보면 농약도 못 오지. 이제 뭐 친환경으로 온다고도 뭐 그러지. 굉장히 안 좋죠. 설 수가 없지. 전적으로 반대지 이쪽 주민들은 다. 전주시는 사전에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주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사업 추진 과정에 앞뒤가 바뀐 셈입니다. 주민 반대를 예상치 못했다는 전주시는 이미 6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잘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는 건 굉장히 불통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에 한 곳씩 생태 관광지를 만들려는 전라북도 계획에 맞춰 전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전주시는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을 포기하는 대신 전주천 상류에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7일 무주에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4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일 오후 최고 지름 2cm의 우박이 무주군 일대에 쏟아져 과수원과 밭 등 농경지 44.3헥타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에 피해 규모를 확정한 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줄고 학교폭력 신고 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 상반기 초중고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3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30여 명이 줄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피해 장소는 교실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운데 78%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목격 학생의 86%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거나 도와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34개 나라 태권도인과 도민 등 2,017명이 참석해 태권무와 파도타기 응원 등을 선보이며 대회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늦은 밤 식당 전화를 이용해 개인머니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전주의 한 중국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소 전화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 원어치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완주 32도, 전주 28.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번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